우리 몸의 이 소화기를 보면 일단 입에서부터 시작해서 장까지 아주 긴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약 8m에서 9m 정도의 길이인데요. 식도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식도 조임근에서 위라는 위 주머니가 만들어지고 또 이 위 주머니 끝은 이제 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머니가 있는 거예요. 이 주머니 안에서 우리는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 위액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리터 한번 페트병 생각해보면 절대 적은 양이 아니죠. 자, 이렇게 많은 양이 우리 몸에서 늘 만들어지고 있어요. 크게는 이제 위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위액의 구성에는 점액물질, 그리고 위산, 그리고 단백질의 소화효소인 펩신 물질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서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식도와 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소장, 대장과 좀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굉장히 강한 산이라는 겁니다. pH 1.5에서 2 정도의 굉장히 강산인데요. 이 강산이 만약에 이 피부에 바로 닿았다, 타버립니다. 자, 그래서 위 안에서는 강산에 견딜 수 있도록 아주 두툼한 위 점막층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툼한 점막층 안에서 끊임없이 점액물질이 나와서 이 위를 코팅해 줍니다. 그러니까 강산이 나와도 위 점막도 역시 단백질이죠. 우리 몸은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녹아버리지 않고 위 안에서 안전하게 소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막층 안에는 크게 3가지의 세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부세포에서는 점액을 만들어내고 벽세포에서는 위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주세포에서는 펩신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루에 약 1.5리터의 위액 물질을 우리 몸이 늘 만들어내면서 위산을 통해서 입으로 먹은 음식에 있는 나쁜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 여러 이물질들을 강하게 살균작용을 시킵니다. 만약에 이 살균작용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위산이 만약에 안 나오거나 너무 적게 나와서 살균작용이 잘 안 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병원균들이 그대로 또 소장으로 넘어가겠죠. 위에서 소화한 영양소를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대장에서는 나머지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셀룰로스 같은 것들을, 식이섬유 같은 것들을 이제 미생물이 소화를 시키고 대장 끝에 있는 직장, 항문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위산이 적어서 만약에 이 살균이 잘 안 됐다, 소장으로 넘어갔다,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최근에 또 이 질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보라고 해서 소장 내 세균 과다 증식 질환입니다. 세균이 소장에는 원래 없어야 정상이에요. 위산에서 위에서 싹 살균을 시키고 영양소만 싹 흡수를 하고 세균총은 대장 쪽에만 있어야 되는데 이 소장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또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또 위액 물질을 통해서 먹은 음식에서 우리가 영양소를 얻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위액이 굉장히 잘 나오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 위가 너무나 자주 먹거나 또는 너무 과식을 하거나 또는 여러 잘못된 식사법, 또 나쁜 음식에 의해서 위기능이 점점 약해지는 게 문제예요. 처음부터 위암이 발견되는 일은 없습니다. 시작은 작은 염증부터 시작을 해요. 자, 염증이 좀 생기게 됐어요. 역류성 식도염 요즘 또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자, 이렇게 또 염증이 시작이 되면 일단은 우리 위에서 하루에 1.5리터의 위산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소화가 좀 어렵고 또 역류하면 식도에는 점막층이 없어요. 근데 위에 강한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식도가 굉장히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염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소화도 힘들고 먹고 나서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가슴앓이, 통증, 답답함, 명치가 아픈 이런 증상들이 계속 있게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우리가 위암에 걸리는 일은 없고 일단 점막층이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염증이 생기면서 또 이게 계속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점막층이 점점점 더 얇아지면서 이제 위축성 위염으로 이 위 점막 세포층이 어디는 빨리 분열하고 어디는 좀 느리게 분열하면서 이렇게 꼬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이제 위궤양이 또 일어나기도 하죠. 위궤양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위 점막이 아예 파여버려서 그쪽에 구멍이 생긴 것이 위궤양인데요. 염증이 너무 심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위산이 제가 강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손에 닿으면 아마 녹아버려요.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게 위 점막층이 뚫려 버리기 때문에 이 강산이 계속 자극을 해서 굉장히 심한 이 속쓰림 증상들을 겪게 됩니다. 위궤양도 그대로 두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고
약해지고 또 위 점막층이 또 얇아지게 되면서 장상피 화생이라는 위의 상피가 장해상피화 된다. 장해상피처럼 얇아진다. 라는 장상피 화생으로 가게 됩니다. 일반 그냥 간단한 위염이 있는 위보다 장상피 화생으로 갔을 때는 위암 발생률이 6배에서 7배 더 올라가게 됩니다. 장상피 화생이 있다고 다 위암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점막층이 얇아지고 소화도 힘들고 위산이나 위 점액 물질이 잘 안 나올 때 충분히 식사가 불편해지면서 이 염증이 심해지고 암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위 건강은 먼저 위 점막층의 관리입니다. 점막층도 점막 상피세포가 있고 내피세포 또 그 깊숙이 계속 세포들이 있는데요. 이 점막의 상피세포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점막 상피세포가 어떻게 건강해지는지를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 세 가지 음식의 소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는 이유는 영양소를 얻고 그 영양소를 통해서 우리 체조직을 구성합니다. 피와 살을 만들고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한 거죠. 식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용입니다. 그런데 먹었다고 그것이 바로 뿅 하고 에너지가 되는 게 아니죠. 소화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으면 분명히 소화 불량의 결과 독소가 발생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완전 소화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소화 불량은 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주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는 잘 알고 계시듯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가지입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식물 영양소나 효소 그리고 식이섬유 이런 것들은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라기보다는 이 탄단지가 에너지를 잘 낼 수 있도록 우리 몸에서 뒷받침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탄단지는 혼자서 절대 에너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체에 효소라는 것을 통해서 분해가 돼서 탄수화물의 소화 작용 결과 포도당으로 인체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인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효소는 뭐냐? 어떤 화학 반응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 효소가 없이는 탄단지 소화뿐만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대사,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알아서 혈액순환 하고 있고 심장 뛰고 있고 신장이 계속 역할을 해주죠. 이런 모든 이 생명의 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효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먼저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각각에 맞는 소화 효소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음식을 먹으면 절대 썩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집에 거실에 탁자에 음식을 놓고 한 일주일, 2주일 방치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썩어버리죠. 그대로 두면 썩고 냄새가 나고 아주 집에서 절대 필요 없는 그런 쓰레기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위에 음식이 들어오게 되면 몸은 이걸 썩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